2020년, 2021년까지 지하철 이용객이 심하게 떨어진 가운데 2022년, 2023년 다시 지하철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용객까지는 아직 대부분 노선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2023년 지하철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국에서 가장 승하차 인원이 많았던 역은 오랜 기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오랜 기간 부동의 2위 2호선 8호선 잠실역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이 두 역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고 있는데 2023년 강남역의 증가폭보다 잠실역의 증가폭이 훨씬 커서 2023년 현재 두 역의 이용객 격차는 1,6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나 잠실역을 지나는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 잠실역의 이용객은 변동 요인이 있어 2024년에는 지하철 이용객 1위역이 뒤집힐지 아니면 강남역이 그대로 유지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이용객이 많은 역 중에서는 홍대 입구역과 고속터미널역, 서면역과 신림역의 순위가 뒤바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대부분 전철역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지만 일부 역들은 이용객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객이 많이 떨어진 역은 신림역으로 신림선 개통 이후 신림역으로 오는 버스 환승객이 신림선 환승 인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까치울, 소요산, 사릉역 등은 주변에 다른 전철 노선이 생기면서 버스 환승 인원이 줄었거나 주변역으로 이용객이 분산된 경우입니다. 2022년 대비 이용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역은 서울역으로 KTX 등 철도 이용객의 회복에 따라 이용객이 다시 크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코로나 시기 거의 모든 전철역의 이용객이 떨어졌지만 이 중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역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역의 이용객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전철역들의 이용객이 다시 크게 증가한 해였는데 공항철도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2터미널역은 거의 2배 가까이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4호선 명동역 역시 54%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철역은 2019년 수요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들은 오히려 2023년에 더 증가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 시내 중 일부 역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2018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해당 노선의 지하철 노선이 연장한 경우로 9호선 연장 구간, 신분당선 구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 주변 신도시 개발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용객이 많아진 경우로 대무산 입구, 개포동, 구룡, 수색, 디지털 미디어 시티, 거여, 마천, 영등포 시장역 등이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 주변 개발에 따라 출퇴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경우로 마곡나루, 마곡, 발산, 을지로 사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가장 큰 특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상권 활성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성수동으로 2호선 성수역은 2019년보다 17,000명가량 이용객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역은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역이었습니다. 인접한 뚝섬, 서울 숲역 역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여의도, 여의나루역 역시 2019년 대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은 2023년 일평균 승하차량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시 상권 활성화에 따라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역시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 상권 활성화에 따라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리단길 주변 삼각지, 신용산역, 한남동의 한강진역 역시 2019년 수요를 넘어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으로 넓혀보면 성남, 지축, 판교, 가정, 야당역 등과 김포 골드라인, 신분당선, 서해선역 이용객이 전반적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통점은 그 사이 주변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거나 새로운 노선의 개통에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19년 대비 이용객이 증가한 역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변 재개발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한 경우 동해선 연장에 따른 동해선역 이용객 증가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사실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구 감소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전철 노선이 확장된
수도권과는 달리 비수도권은 동해선 연장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철 추가 연장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전철역은 경의중앙선 운천역으로 이 역의 하루 이용객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강남역이 18만 명이 타고 내리는 동안 운천역은 11명만이 타고 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역은 2022년 12월에 개통했는데 운행하는 열차가 임진강역과 문산역만을 오가고 있고 운행 횟수도 평일에는 왕복 2회, 주말에는 왕복 4회뿐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이 인구가 상당히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앞으로도 전국 전철역 중 가장 이용객이 적은 역이라는 타이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용객이 적은 역은 운천역 다음 역인 임진강역이며 이어서 지평, 달월, 청산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새로운 전철 연장이 많지 않았던 해였는데 이중 12월 1호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중 청산역의 경우 하루 이용객 200명대로 전국에서 5번째로 이용객이 적고 1호선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2023년 이용객이 적은 순, 많은 순 20개 역은 영상 마지막에 별도로 정리해보도록 하고 전국 921개의 2023년 승하차 현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블로그 주소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철 노선 전체 이용객 기준으로 작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노선은 서울 2호선이었으며 뒤를 이어서 1호선, 4호선, 7호선, 5호선, 3호선, 수인 분당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적은 노선은 부산 4호선으로 이 노선의 하루 이용객은 5만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서해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신림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선과 신분당선은 각각 일산역 그리고 신사역 으로 연장과 함께 전체적인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경우이며 신림선은 아직 개통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노선인 만큼 이용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해외 여행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전체 이용객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의중앙선의 경우는 연장은 없었지만 서해선과의 공용 구간인 일산역에서부터 대곡역은 서해선 이용객도 모두 경의중앙선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따라 고양시 구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용객이 약 20% 정도 증가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 지하철 이용객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 34개 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